2월 달엔 윤달이 있어요. 2월 달에 이제 두 개라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1년은 365일인데 왜 그렇지? 달이 여러분들 볼 때 달은 자전을 하지 않아요. 달은 자기 자리에서 안 돌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돌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달은 자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면 맨날 토끼가 방아 찧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면만 봤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달의 뒷모습은 본 적이 없어. 달은 지구가 있으면 달은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우리가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241 정도 걸려요. 365일 조금 더 걸려요. 근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29.5일이 걸려요. 29.5일. 어느 달은 29일, 어느 달은 30일 막 이러잖아요. 달 음력으로 보면. 그런데 달은 돌질 않아, 스스로. 우리 지구는 스스로 도는데. 그래서 달은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뒤쪽은 지구상에서 한 명도 뒤쪽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아니네. 우주인들은 이제 여기에 지구에서 좀 떨어져서 가본 사람들은 아니지. 어쨌든 달 착륙했던 사람 말고는 뒷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구를 29.5일 걸리는데 이것이 12달을 곱하기 하면 355일이에요. 1년을 12번을 이제 태양을 우리가 도는데 365.24일 걸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달은 12바퀴를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다 돌아도 12번 이제 도는데 1년 동안 12번 조금 더 못 돌아요. 355일 걸려요. 그러니까 열흘이 10일하고도 2, 4일이 남아. 그래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또 더 지나면 2년에 한 번 나와. 왜? 마치 우리가 1년 중에 양력이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29일 생기거든. 왜냐하면 365.24일 걸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 떨어지게 지구가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해가지고 이게 태양을 한 바퀴 365일 만에 딱 떨어지게 도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스스로 도는데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려. 그런데 태양을 한 바퀴 쭉 도는데 365일 하고 조금 남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달은 사실은 이렇게 돌고는 있는데 지구를 돌고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음력으로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윤달을 하나 더 넣어서 달을 하나 더 넣어서 어떤 달은 12월이 아니라 13개월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끼워 맞춘 거예요. 양력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음력으로는 13개월 안 맞춰도 상관없어.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달이 29.1에서 355일 동안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윤달을 안 만들어도 돼. 그렇지만 양력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한 달을 더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력을 과거에 이 조선시대 때는 많이 썼는데 음력만 쓴 게 아니라 음력과 같이 절기력을 같이 썼어요. 우리는 음력만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잘 모르는 거고 절기력을 같이 썼어요. 절기력은 입추, 누수, 경칩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한로, 백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 동지 이런 것이 절기력이에요. 절기력은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그래서 입춘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2월 3일, 2월 4일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력을 355일 걸리는데 이걸 어떤 때는 한 달을 더 끼워 맞추는 이유가 절기력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양력이 생기기 전에도 절기력을 하고 맞추려고 보니까 음력이 13개월짜리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음력을 한 달을 더 끼워 넣지 않으면 윤달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이제 12월에 더운 여름이 될 수가 있고 6월에 눈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음력으로 할 때는.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절기력하고 태양력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윤달이 되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 공달이다. 얘기를 해요. 공달이다. 그래서 이사, 이장, 결혼, 모든 게 관계없이 날짜를 뽑지 않고 그냥 다 해도 된다라고 하죠. 공달이니까. 저승사자가 오지 않는 달이야. 이게 관리가 천상에 옥황상제 밑에는 관리들이 다 휴직하는 날. 다 휴가 갔어. 한 달 통째로 휴가 가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사를 잘못하거나 이장을 날짜를 잘못해도 날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휴무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윤달에는 무엇이든지 한다. 공달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윤달에도 길일이 있고 손일이 있고 그래요. 손 없는 날이 있고 손이 있는 날이 있어요. 손이라는 것은 핸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에서 손이 무슨 뜻이지? 요즘에는 한문을 진짜 안 쓰잖아요. 점점 한문 안 쓰니까 손 없는 날이 옛날에는 알았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면은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라면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뭐지? 손이라는 것은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손해본다. 잃는다. 손해본다. 해를 당한다. 해 끼친다. 이런 거예요.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 없다라는 거. 해가 없는 날. 이제 반대말은 길일이죠. 길일. 이제 손만 없어도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가야지.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길일 날 가야지. 왜 손 없는 날 가? 길일 날 가야지. 좋은 날 가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길이란 말은 잘 모르고 일단 손해만 안 보면 돼. 손해만 안 보면 돼. 근데 날짜에 길일이 있고 손일이 있고 그런가요? 날짜에는 길일이 있고 손일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날짜에 기운들은 있어요. 사주가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을까요? 사주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따로 없어요. 다만 부자 되기 쉬운 사주는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쪽박 차는 사주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잘 모여지는 사주가 있고,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주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친구랑 잘 어울리는 사주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주가 있을 수 있지. 일복이 있는 사주가 있다고 보면 일복이 별로 없는 사주가 있어요. 일복이 없는 사주는 사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일을 회피하다 보니까 일을 아무도 안 시켜. 일복이 많은 사람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맡아서 일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성향은 있어. 근데 그럼 일복이 많으면 부자 되기가 쉽겠죠.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게 아니더라고. 일복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면 부자 될 줄 알았더니 일복이 없으면 가난뱅이가 될 줄 알았지.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이제 그래서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손 없는 날엔 무엇이든 윤달은 무엇이든지 해도 돼. 이사, 이장 특히 이제 몇 자리 건드는 건 진짜 여러분들 이사보다도 제일 겁나는 게 몇 자리잖아. 몇 자리 건든다. 몇 자리 잘못 건드려가지고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는 무수히 들었어. 몇 자리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잖아. 저기 그 대원군도 묘자리 잘 써가지고 그래서 고종 자기 아들을 고종 황제가 되고 대가 끊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택이거든요.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양택이라고 그러고 음택은 죽은 사람의 묘자를 쓰는 걸 음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하면 좋은 집터에 살면 자손이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이 집터가 나쁘면 빈천을 면치 못한다. 근데 그것도 풍수도 이게 시절에 따라서 시에 따라 변해요. 음택과 양택도 변해요. 이제 풍수라는 것은 바람과 물이잖아요. 물과 바람,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자연 환경 변하더라도 이제 사람의 기술력이 좋아졌어. 바람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물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꼭대기에다 집을 짓지 말라고 돼 있거든. 왜 산꼭대기에다 집 짓지 말아요? 바람 쐬고 물 없으니까. 산꼭대기는 바람 쐬고 물이 없어.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으면 물 기르러 다니려면 이건 완전 그런 고생이 없어. 물 기르러 다니려면. 바람, 겨울바람은 태풍 못지 않거든요. 그 산꼭대기는 살 수가 없지. 그런가요? 그 옛날이라. 지금은 산꼭대기 뷰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 떡대 같은 이제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놓으면 그리고 이제 물 끌어다 쓰면 그거보다 더한 명당이 어디 있어요. 훌륭하죠. 공동묘지 아파트 들어서는 거 맞죠? 공동묘지는 죽어서 가는 데잖아, 자리가. 근데 거기를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더 좋다잖아. 이제 아크로비스타 봤잖아. 아크로비스타가 그 어디냐면 삼풍백화점 자리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거기다 아크로비스타를 지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통령 부부가 들어갔잖아. 그 무덤 앞에 남이 지금 피눈물 흘려서 다 죽어요. 몇백 명 죽은 그 자리에 그걸 밀고 옛날 같으면 그 흉지라고 해서 그냥 놔뒀다고. 아무도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그 흉가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를 싹 밀고 주상복합 최고급 아파트를 지으니까 서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주민잔치 대통령이 직접 주민잔치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길지가 돼. 그 흉지가 길지로 바뀌는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우리는 그 윤달에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는 힌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힌트냐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봐. 윤달이라고 해서 윤달은 달에 관계된 거거든. 29.5일 해가지고 하나의 달을 또 끼워놓은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풀면 다른 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음력은 부족한 달력이에요. 완성된 달력이 아니에요. 양력이 그나마 낫고 더 완벽한 달력은 절기력이라고.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써오던 갑자을즉 병인정묘하면서 입춘우수 경칩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지금 양력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달력이에요.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근데 이 덜 떨어진 음력 가지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달이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데 29.5일이 생긴다고. 달이 중요한 것은 옛날엔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전기가 하나도 없어. 호롱불에 의지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의 반은 낮이고 하루의 반은 밤이잖아요. 그 등이 하나도 없으면 밤중에는 못 다녀요. 근데 달에 의지해서 다니거든. 그러니까 금음날에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시골에 잘 살아봐서 알잖아요. 보름날에는 대낮 같아요. 깊은 산중에도 제가 이렇게 출가하고 나서 진짜 깨달았어. 큰 깨달음 말고. 야, 보름날에 이렇게 산중에 토굴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름날에 이렇게 나가면 그냥 다녀. 밤 12시, 1시에도. 달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낮하고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불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달의 존재가 정말 크거든요. 빛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이 보름이다, 뭐 오늘이 이제 뭐 초하루다, 초칠일이다, 뭐 오늘이 20 며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또 며칠 동안 비 오고 나면 며칠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달이 어느쯤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이 8일이지 이러면 이제 그러면 달이 어디쯤 있겠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에 달이 있겠네, 뭐 저녁에 달이 있겠네, 뭐 그런 것처럼 달은 이렇게 등이 필요할 때는, 야간에 등이 필요할 때는 정말 중요하고, 바다에서는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요하고 그러는데, 육지에 사는 지금 등불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아요. 지금 달이 뭐 보름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 보름하고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달에 의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달에 의지하지 않아요. 완벽한 달력도 아니고 한 달을 끼워 넣었는데 그 끼워 넣은 달이 그냥 설화를 만들어서 옥황상제도 거기 저승의 공무원들이 모두 다 휴직을 한다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이때 이장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 날짜는 길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좀 평온한 날 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날, 또 서로 화합이 잘 되는 날, 뭐 이렇게 요란이 떨어지는 날, 약간 비켜간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 바닷가 파도랑 비슷해. 풍랑이 높을 때도 있고 풍랑이 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풍랑이 높을 때는 이제 배를 띄우지 말아야지. 근데 배가 무슨 항공모함이야. 그럼 상관없어. 풍랑이 높든 낮든 배 띄워도 되는 거예요. 큰 배일수록 태풍에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안전하다고 그래요. 태풍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래. 풍랑이 아무리 높아도 요즘 배를 잘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조그만 배는 위험하지. 인간의 능력이 작을 때는 풍랑이 중요하죠. 날짜가 중요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렇죠. 아까 풍수만 해도 이제 초가집에 살 때는 풍수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달될 때는 별로 날짜, 길일, 방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심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공덕을 많이 짓고 좋은 일을 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이 높고 남을 배려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제 톱니바퀴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한번 하면 나쁜 짓이 톱니바퀴 돌듯이 다시 제자리에 오면 그것이 딱 맞아서 뭐가 생겨. 악한 일이, 과보가 생기는 거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톱니바퀴가 돌듯이 나중에 좋은 과보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도 그래. 내가 좋은 날을 선택을 하려고 해서 어디 철학관 가서 봤더니 그 철학관에 그분이 제대로 날짜 뽑는 실력이 별로 없어. 이게 날짜 뽑는 실력이나 방향 이렇게 뽑는 실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조금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교육 받아가지고 한 석 달이나 6개월 교육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받잖아. 이제 10,000원, 20,000원 받잖아. 이제 그래서 서쪽으로 가세요, 서쪽. 근데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길일 흉일이랑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풍랑이 좀 센 풍랑, 고요한 풍랑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운이 이렇게 내가 악행을 많이 하면 그럼 어디 가서 정말 이제 명철학관에 가서도 날짜를 잘못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잘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엉뚱한 데 가서도 엉뚱한 데 사이비 같은 데 가서도 좋은 날짜를 뽑을 수 있다고요. 주역의 원리가 뭐냐면
주역의 원리는 정말 간단해. 산통 있잖아요. 산통 가지고 이렇게 뚝 돌려가지고 번호를 뽑잖아요. 쌀 가지고 이거 탁 던져서 뭐 하잖아요. 그거 진짜 영험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타로 같은 거 보면 비잉한 다음에 그림 뽑으러 가잖아. 이게 대단히 영험한 철학이에요. 대단히 영험한 법칙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뭘 염하고 뭘 딱 찍으면 거기 뭐가 나타나요. 그것은 미래는 현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상황이 미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주역에 뭐 무슨 개를 8, 5를 딱 뽑으면 뭐 무슨 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현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약간의 완전 뭐 10년 후, 20년 후 미래 말고 우리 아들 합격해요? 안 해요? 뭐 올해 운세가 어때요? 뭐 이런 거 정도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 정도는 조금씩은 이제 기운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것이 왜 현재에 있겠어요? 과거로부터 온 거잖아. 현재는 현재가 또 미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날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뽑으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많이 있으면 톱니바퀴 돌듯이 착착착 해서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아. 열심히 하면 바꿔지지.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현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짓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나아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을 많이 짓는다고 미래가 엄청 밝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또. 공덕과 복은, 공덕하고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이 이만큼 쌓여요.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이 이만큼 쌓여요. 이거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복이잖아요. 가족관계 괜찮고 돈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건강에 해당되는 공덕을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해당되는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자주 드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타가지고 음양탕을 이렇게 드시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공양을 드시고 꼭꼭 씹어 드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으시고 이게 건강을 위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1시간 걷는 봉사를 하세요. 내 몸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C 늘 챙겨 먹고, 그리고 하여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챙겨 드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으려면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기적이지 말고, 배우자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한 사랑, 아들, 딸들, 남을 위한 사랑 말고 아들, 딸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럼 가족관계 당연히 좋아져요. 그것도 봉사예요. 여러분들 아들한테 잔소리 한번 입에 나올라 하다가 참는 거, 이거 아들을 위한 봉사예요. 얼마나 훌륭한 봉사예요. 잔소리 한번 덜 하는 게 그게 쌓이는 복이 쌓이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버는 공부를 하세요.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좀 하시고 최소한 잃지는 말아야 되잖아. 지금 벌기는 어렵잖아요. 버는 능력이 많이 상실됐어. 우리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벌 때가 아니야. 이제 잃지 않으면 돼. 잃지 않고 또 돈 버는 게 나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들도 돈 벌잖아요. 아들 딸들이 여러분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용돈이라도 좀 얻어 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딸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아들 딸들에게 용돈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면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야 되잖아.
기도도 하시고 잘 되게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부자가 되게 하는 기도는 뭘까? 어떻게 하면, 기도라는 게 경전만 있는 게 기도 아니랬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1시간 걸으라고, 이것도 봉사라고, 내 몸을 위한 봉사. 아들 딸들이 부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결국 내가 이제 용돈을 잘 받았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부처님한테 기도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 말과 행동, 생각들을 실천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그것이 효과적으로 될 때 여러분이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큰 복이 되는 거고, 그걸 잘못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날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과 생각, 행동입니다. 그러려면 황룡사에서 밥을 잘 드셔야 돼요. 내려가셔서 공양 꼭 드시고 공양 성불하세요.